이게 패션의 본질이잖아요. 멋지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이제 패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하이퍼 스포츠 클럽이 나오게 된 계기도 안녕하세요. 스티브 제이와 요니피 두 디자이너 부부와 네네네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네네네 네네네네. 우리 혀가 좀 풀리게 하기 위해서 와인 한 잔 와인 한 따라드릴까요? 잔. 영국에 있을 때 바텐더로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 제가 사실 와인 따는데 되게 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와인. 모이면 내가 따줄게. 기계로 따는 사람 아, 싫어하겠네요. 그거 싫어요. 왜냐면 제가 아르바이트 진짜 어떤 국립 그런 극장에서 진짜 약간 바텐더로 일을 진짜 하면서 그때 돈 벌면서 유학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진짜 하루에 한 50병씩은 딴 것 같아. 자, 일단 짠! 네, 짠! 네. 아우. 오늘 여기 한남동 좋습니다. 카페 더 그레이트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션 디자이너하고 옷을 만들다가 대체 왜 NFT를 시작하게 됐나? 이게 그냥 핫하니까 시작한 거예요. 어쩌다가 NFT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희가 20년이라는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패션쇼라는 것 자체도 약간 매너리즘이 느껴졌어요. 매너리즘. 네. 그러니까 뭔가를 오래 하기가 정말 힘든 게 계속 하다 보면은 하던 대로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맞아요. 메커니즘이 생기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웹3라는 메타버스라는 세상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한동안은 정말 패션쇼로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옷을 하던 사람들이 점차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더 상업적인 사람들한테도 좀 더 많이 팔 수도 있는 그런 옷을 또 하다가 또 약간 그런 거에서 오는 스스로 디자이너로서의 약간 크리에이티비티가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는 그런 순간에 다시 웹3를 만났더니 다시 옛날에 막 런던에서 막 미친듯이 크리에이티브했던 그 크리에이티브를 쏟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새로운 판이 벌어지니까 되게 재밌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NFT는 툴이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뭐 툭이다, 튤립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욕을 하지만 사실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너무 좋기는 한데 여전히 드는 의문 중에 하나는 다른 분야도 아니고 패션 분야는 사실 명품 브랜드가 되기를 원하고 명품 브랜드들은 장인 정신, 정말 느린 감성 그냥 몇 개만 만들어서 진짜 좋은 걸 만든 다음에 파는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명품 브랜드인데 디지털 세상에 메타버스에 그것도 NFT로 이 명품 브랜드들이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뛰어들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땐 명품 브랜드 하면 띄어낼 수 없는 단어가 짝퉁이잖아요. 명품이 생겨난 이래로 짝퉁 시장이 계속 존재해왔고 바로 이 옆에 이태원 표. 그쵸? 그럼요. A급 네. 팔던데 그러니까 A급, B급 따질 정도로 이미 많은 분들이 짝퉁에 대한 인식이 있고 명품들이 계속 싸워왔어요. 수십 년간. 그거를 종결해낼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NFT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디지털 트윈이 나오게 되면은 NFT의 진품 증명서 같은 게 나오고 그게 상응하는 피지컬 상품이 같이 매칭이 되면서 솔직히 눈으로 막 스티치가 어떻게 됐냐 소재가 어떻게 됐냐 따질 필요 없이 그냥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진품 가품이 나올 수 있는. 자,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진품 짝퉁 이 논란이 문제가 되는데 NFT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 네. 근데 그것만이 답일까요? 맞아요. 그거는 저는 해결점인 거고요.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명품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으로 크리에이티비티를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의 창의성, 야 판타지. 이거 특별한 거야. 맞아, 정말 한번 맞아. 패션쇼 할 때마다 엄청난 돈을 써서 판타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네들도 새로운 거에 가장 먼저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네, 디센트럴랜드에서 디센트럴 랜드에서 진짜 뭐 타메 피거부터 시작해서 네노라는 명품 브랜드 돌체가바나 네. 뭐 그렇죠. 메타버스 아예 패션쇼 패션위그 자기들끼리 열었어요. 메타버스 패션 윅이 네네, 열려요. 네. 아, 맞아. 가상의 메타버스 땅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이해가 안 갔는데 어느 순간 이해가 확 왔냐면은 나를 보는 사람이 온라인이 많을까 오프라인이 많을까 생각해보면 오프라인으로 밖에 나가서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되지 않아요? 100명이 뭐예요? 10명도 안 만나는 날도 맞아요. 있죠. 그렇죠. 나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나가고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제 패션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온라인이 더 많다. 내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본다. 그럼 거기에 보여지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기업도 있죠. 드레스X라고. 맞아요. 증명사진을 올리든 아니면 인스타에 올린 사진에 내가 입히고 싶은 옷을 입혀주는 사진에 옷을 입혀주는 건데 그쵸. 엄청난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점이 됐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약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피지컬 패션,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것이
가상의 세계로 옮겨진 거라면 오프라인 투 크립토. 예, 저희가 그런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크립토본이에요. 실제는 없는 브랜드가 그냥 진짜 메타버스의 스포츠 브랜드를 저희는 이제 내는 그런 게 된 거죠. 진정한 웹3의 패션 브랜드가 되겠다. 네,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하이퍼 스포츠 클럽이 나오게 된 계기도 자, 이름이 네. 나왔습니다. 네. 시작하기를 우리는 진정한 웹3의 패션을 하고 싶다 이거였는데, 진정한 웹3의 지금 하고자 하는 NFT 패션 브랜드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뭔가요? 저의 이제 새로운 메타버스 스포츠 브랜드의 이름은 하이퍼 스포츠 클럽이에요. 하이퍼 스포츠 클럽. 네. 네. 하이브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힙하다. 힙하다. 네, 하이퍼. 아, 좀 힙한데.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스포츠 옷이고 저희도 스포츠 옷을 좋아하니까 골프웨어, 네. 테니스웨어. 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묻고 우린 지금 NFT에 관심이 있으니 그리고 패션을 좋아하니 패션, 스포츠, NFT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하이퍼 스포츠 클럽이에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요? NFT가 뭐 캐릭터예요? 옷만 살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나오나요? 저희가 사실은 2년 전에 PFP를 사실은 개발한 게 프로파일 게 픽처를. 있어요. 네. 네. 그게 에이블 소재로 한, 저 유인원 소재로 한 PFP를 개발을 해놓은 상태였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작년 21년도에 에이브 관련해가지고 PFP가 대박이 났고 지금 계속 유지를 해오고 졸린 있잖아요. 원숭이들의 요트클럽, 베이시, BAYC. BAYC 도 그렇죠? 있고. 저희도 깜짝 메타콩즈. 놀라요. 네, 왜냐면은 메타콩즈도 워낙 저희 채널에 잘 됐고요. 나왔던. 맞아요. 네네. 또 저희가 왜냐면 맨 처음에 개발한 캐릭터가 원숭이에요. 그래서 에이프. 저희 브랜드 이름도 에이프 더 그레이트.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게 그 아까 카페 더 그레이트, 에이프 더 그레이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에이프로 이제 모든 캐릭터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에이프들이 세상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아세요? 왜 에이프인지? 자기들이 은어래요. 그러니까 나 에이비야, 나 유인원이야 라고, 나 인간이길 포기했어. 아, 나는 이 블록체인상의 암호화폐로 돈을 벌 만큼 벌어서 여기서 플렉스할 수 있는 인간이길 포기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은어로 사용이 된대요. 근데 저희는 반대로 에이프를 개발했던 이유는 저희가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캐릭터를 뭔가 만들고 싶었을 때 손발이 달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테니스, 골프 이런 거에 캐릭터가 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오. 에이프가 제일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돼서. 근데 사실은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NFT들은 이제 PFP 형태가 많았죠. 이제 그쵸. 거의 다 이제 프로파일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았는데 저희는 단지 거기서 이제 벗어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본질은 패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포츠 클럽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 하세요? 운동복을 갈아입죠. 등록을 해야죠. 아, 등록. 등록을 해요. 멤버십에 가입을 그래서 하셔야죠. 등록을 하시면부터 이제 보통 사진 거기서 즉석 명함 사진 사진. 찍어서 멤버십 카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멤버십 클럽이 되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발행하게 되는 거는 이 멤버십 클럽이에요. 그래서 저희 PFP는 그냥 그 클럽 안에 일종의 들어가는 회원권. 회원권. 네. 회원권을 가지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또 유틸리티가 있죠. 당근 주스 공짜로 주나요? 그런 것도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패션 프로젝트다 보니까 저희의 네. 추후에 발행될 패션 스니커즈라든지 디지털 스니커즈 스니커즈. 예. 네. 그리고 오. 패션 클로딩 같은 경우에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죠. 이게 왜 그 갑자기 스니커즈에 딱 꽂히게 됐냐면 네. MZ세대가 수집을 하고 내가 꽂힌 거를 모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NFT에 꽂힌 사람, 뭐 암호화폐에 꽂힌 사람도 있지만 나 그런 거 안 해. 그럼 너 뭐 모으는데? 스니커즈. 플렉스 나는 할 수도 리셀. 있죠. 나는 진짜 한정판 구하기 어려운 뭐 코비 브라이언트, 나이키 뭐 이런 모델 나는 딱 사가지고 그거 하나 집에 딱 모셔두고 저희의 시작점이 사실 바로 그거였어요. 리셀이 큰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정말 그 희귀한 희소성의 것을 나는 진짜 신고 싶다. 1번. 저희 같은 사람들. 2번은 뭐냐면 그걸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에요. 이태원에 여기를 맨날 출근할 때 보면 갑자기 어떤 매장 앞에 아침 새벽에 줄을 쫙 서 있어요. 밤새 서 있는 거예요. 밤새 서 있다고. 밤새 서 있어요. 저 오늘 또 왜 저러니? 이러면은 한정판 스니커즈가 나온 날이죠. 나온 날. 하기는 저도 들었어요. 이 딱 한정판 스니커즈 우리나라 연예인 지드래곤이 그쵸. 디자인한 신발 같은 거 네네.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맞아요. 그 안에서도 레베르도 있고. 혹시 하나 받았어요? 저 받았어요. 있죠. 받았어요. 있어요, 있어. 와 진짜 나 처음 봤어. 네. 진짜. 제 생각에는 저희도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제 주위의 사람들을 네. 보면 그 희귀한 걸 샀는데 자랑하고 다니고 플렉스하고 다녀야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오르면 대팔 거를 생각하는 그냥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 생각은 그럼 우리가 만드는 이 메타버스의 스니커즈도 이렇게 해서 핫하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들면 브랜딩하고. 메타버스의 스니커즈조차도 이제는 메타버스 스니커즈만 리셀되는 이제 세상이 곧 온다. 심지어 스톡엑스에는 NFT 섹션이 생겼어요. 정리하자면 방금처럼 이런 네. 신발을 사고 파는 플랫폼이 스톡엑스 제일 크고 그쵸. 크림. 전 국내에 세계적으로. 크림 있고
근데 거기에 엄청난 가격으로 리셀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리셀 시장과 NFT가 최근에 만났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NFT도 팔고 스니커즈도 팔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추후에는 여태까지는 기존에 있던 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에 대한 그런 NFT화된 쿠폰이 팔았다면 이제는 저희 같이 순수하게 메타버스상에서 만들어진 그런 스니커즈 브랜드들도 NFT화 돼가지고 그런 리셀 시장에 충분히 나올 그게 멀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최근에 이게 너무 메타버스 NFT 뉴스가 많아서 정리하기도 맞아요. 어렵지만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방금 말했던 졸린 원숭이들 네. 유튜클럽 BAYC 하고 협약을 맺었죠. 그리고 나이키의 경우에는 Artifact. 아티팩트라고 하는 NFT 브랜드 통째로 인수했죠. 저희는 알티팩트를 우연히 되게 초창기에 보게 됐는데 봤는데 진짜 그 가상에서의 만드는 그런 신발의 크리에이티비티가 얘네 작업 진짜 잘한다. 감도가 좋다. 어떤 NFT는 되게 인기가 많다고 그걸 봐도 제가 사실 느낄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엄청난 그래픽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알티팩트의 작품 같은 경우에 제가 봐도 참 스니커즈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유명해졌고 그 유명해지자마자 나이키가 인수를 했다는 걸 보고 역시 나이키 역시 찐을 알아본다고 바로 알아봤구나. 그래서 찐을 알아본 아티팩트를 딱 보고 야 쟤네가 나이키한테 인수가 되네 딱 보면서 야 저 정도는 우리도 만들 수 있어. 저 정도는 아시아에서 우리가 그냥 거뜬히 넘어줘야지 라는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하이퍼 스포츠 클럽 NFT를 만든 건가요? 디자이너로서 브랜드를 만들 때 디자인할 때 사실 그런 포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등 하려고 시작하진 않잖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옷을 저런 이제 저희가 파는 실제 AFW 이런 옷을 할 때는 입을 옷을 먼저 생각해요. 생산을 해야 되니까. 입었을 때 핏이 이쁘게 나오냐. 뭐 예를 사람들이 들면 그래 좋아할까? 4인치 원단 안에 들어오려고 해야 되니까 뭐 주름 수도 이미 정해져 있고 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룰 안에서 하잖아요. 너무 또 길면 사람들이 텐스 때 못 입어 막 이런 룰들이 많은데 이제 메타버스니까 정말 무한대 상상력으로 그냥 일단 디자인을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피지컬을 생산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가능성 있는 현실성 있게 조금 더 그 상상력을 줄이면 되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네. 컨셉카도 디자인할 수 있고 동시에 맞아요. 커머셜한 자동차도 동시에 디자인할 수 있는 약간 여유가 생긴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컨셉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옷도 있고 부담스러운 신발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AR 필터로 사용해서 약간 필터화 시켜가지고 뭔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또 반대로 그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게끔 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하이퍼 스포츠 클럽이라고 하는 NFT가 되게 재밌는 것 같은 게 일단 패션과 NFT의 만남. 그런데 거기에 스포츠도 들어갔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또 스포츠로 대인기를 끌고 있는 급상승 중인 그 NFT 프로젝트 아실 거예요. 스테픈. 스테픈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스테픈 맞아요. 얘기 안 나온다 잠깐 정리를 했어요. 드리면은 네. NFT 운동화를 먼저 사야 돼요. NFT 운동화를 걸고 내가 하루에 일정 양을 움직이면은 돈을 들어가는 거죠. 그것 채굴할 수 자체가 있는. 이제 채굴. 암호화폐 형태로 나에게 쌓이게 되는. 그래서 요새 그냥 앱을 설치하고 원래 하루에 몇 걸음 걸어야지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NFT 운동화를 사가지고 요 스테픈에 푹 빠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걸 또 맞아요. M2E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Move to on. 모브트런. 움직이면은 돈이 벌린다. 하이퍼 스포츠 클럽도 여기에 이제 그냥 일단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서 업그레이드 해주는 운동화를 사야 되는 거지만 진짜 간지나는 내가 갖고 싶은 운동화를 디자인해서 거기에 넣어주게 되면 사실 그런 어떤 디자이너의 니즈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언젠가는 예를 들어 스테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디자인 말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또 스니커즈 메타버스 브랜드가 나온다면 또 저희의 니드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막 지금이 이제 또 약간 그런 거가 추세라고 해서 저희도 갑자기 그런 무료 운동화를 막 갑자기 걷는 거를 추구해야 되냐 막 사실 이런 고민을 안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요즘에 또 이런 게 트렌드래 이런 자꾸 깨면 매일매일 NFT 요즘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어요. 정말 맞아요. 내가 개발을 시작했을 때랑 이게 발표할 때랑 그 사이에 누가 또 나왔는데 뭐 또 게임 기능을 누구는 붙였대. 근데 사실 저희는 본질에 흔들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진짜 알티팩트의 그런 멋있는 디자인에 반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짜 메타버스 안에서 진짜 멋있는 스포츠 브랜드가 돼서 이랬을 때 오히려 다른 그런 좋은 뭐 기능을 가진 것들과 나중에 뭐 좋은 협업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가능성은 또 많이 열려 있죠. 그렇죠. 사실. 저희를 오히려 좋아하는 이런 커뮤니티들이 모여서 진짜 저희 거를 좀 진정하게 좋은 좀 모습 디자인 보여주고 쪽에서 싶어요. 좀 더 뾰족하게 가고 거기는 기능성, 유틸리티가 있는 스니커즈를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접점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씬 자체가 스니커즈로 활용한 씬 자체가 커가고 있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과연 우리한테는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막 이런 이걸 거예요.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어제 막 저한테 저희는 설명했잖아요. 설명을 했는데 order to resell 해가지고 O2R이라고 하면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멤버십 가진 분들이 오더를 하시고 그 피지컬을 받아서 리셀할 수 있는 아까처럼 실제가 뭐 스토덱스나 크림에서는 이제 진짜 게 리셀이지만 이제는 메타버스 운동화도 그런 이제 메타버스 운동화가 서로 리셀되는 사이트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데랑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으면 저희 거의 메타버스 스니커즈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리셀을 또 일어나는 그 거죠. 일종의 특정 또 네. 스타일은 피지컬로 또 생산해 낼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리셀 플랫폼에서 또 판매할 수 있어서 거기서 맞아요. 또 이익을 또 거둘 수 있는 피지컬과 또 웹3의 약간 융합이 융합? 네. 합쳐진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네. 이게 뭐지? 내가 만들어봐야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아파요. 가서 뭐 이걸 맞아요. 뭘 해야 되는 거야? 되게 어려운 스텝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습득력이 빨라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예전에 맨날 백화점 가서 옷을 사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만 쇼핑하고 옷을 보지도 않고 사는 시대가 올 거라고 처음에만 해도 이게 잘 될까? 옷을 사실 어떻게 안 반은 입어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 막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온라인으로. 맞아. 이제는 누가 사실 물론 백화점 간 사람도 있지만 온라인 대부분의 많이 사람들 온라인으로 사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약간 이제 웹3라던가 이런 뭔가 NFT 아니면 이런 오픈시 약간 뭔가 이런 원래 이런 걸 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또 굉장히 습득력이 빠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이 세상이 확 열리는 날이 점점 오는 더 것 같아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웹 1, 웹 2로 진짜 한 20년이 지금 한 20년 동안 달려왔잖아요. 근데 웹 3로 가는 거는 순간 한 5년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요즘 골 때리는 그녀들 정말 네네. 인기 방송이잖아요. 네네. 근데 골 때녀들이 요니 디자이너님이 이걸 한다는 걸 듣고 나도 만들어 볼게, 나도 여기 입문해 볼게라고 하나씩 다 이제 NFT 뭐 이제 사기 위한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그램에 우선 우리 이제 하이퍼 스포츠 클럽 메타버스 브랜드 생겼다. 우리 뭐 디스코드 커뮤니티 오픈했다. 그러면은 이제 선착순 오지 준다. 그렇게 올렸어요. 오리지널 갱스터라는. 오리지널 갱스터, 맞아요. 먼저 우리의 네.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올렸더니 저희랑 이제 친한 이제 우리 골대녀 이제 멤버들 단체방이 있는데 거기서 다들 언니 지금 언니가 올린 단어 무슨 얘기인지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뭔 소리야? NFT라는 건 아는데 오지는 뭔 소리며 활이 뭐고? 화이트 리스트. 네, 화이트 리스트. 디스코드는 뭐야? 그 올린 진짜 단어들이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단체 카트파에 설명을 해줬어요. 오지는 오리지널 갱스터, 화이리는 화이트 리스트. 근데 이거에 되려면 우선 커뮤니티에 들어와야지 나중에 우리가 그 열었을 때 니네가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커뮤니티 그럼 가입을 해라고 했더니 디스코드는 뭐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스코드에 1대1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디스코드 설명했더니 진짜 한 답이요. 진짜 그날 한 시간 동안에 설명해 준 거예요. 디스코드 가입법을. 그러니까 그만큼 NFT가 뭔지는 들어봤고 하고는 싶으나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패션 인플루언서라던가 저희도 이제 패션 쪽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그분들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를 너무 몰라 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오죽하면 제가 디스코드 들어오는 법을 간단하게 찍어서 오. 제 인스타에도 업로드를 하고 그냥 그걸 보내줬거든요. 이거대로 해. 이랬더니 이제 그걸 따라 조금씩 이제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약간 그런 이제 패션 NFT 시대가 많이 이미 열리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걸 좀 더 쉽게 들어오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리를 해보면 메타버스 상에서 또는 내가 보여지는 모습을 어떻게 꾸밀 거냐, 이게 패션의 본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더 이상 뭐 실제 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메타버스 상에서 만나게 되면 멋지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이제 패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해 줄 수 있는 거고, 거기서 특히나 요즘 뜨고 있는 리셀 시장, 스니커즈, 운동, 하이퍼 네. 스포츠 클럽, 거기다가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건강하게 멋지게 살아봅시다, 요 철학이 약간 담긴 브랜드로 하이퍼 스포츠 클럽을 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저희가 그래도 해외 진출을 그래도 많이 했을 때 나름 그래도 K 패션을 이끄는 K 패션의 디자이너라는 그런 약간 자부심과 포부심도 있었었는데 이제 메타버스의 도전장을 낸 만큼 이번에는 그럼 진짜 메타버스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정말 K NFT 패션을 주도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돼보자 뭐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죠? 저희를 또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 정말 오, 좋아하는데 네. 메타버스 패션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수년 안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짧은 시간 안에 뭘 이루려는 약간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같이 커뮤니티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게 저희의 지금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오늘 아주 판타스틱한 대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